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추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 이란발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서 시장이 하락하긴 했지만 거의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기 때문에 시장 하락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쩌면 오늘 이 말이 좀 증명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낙폭을 많이 축소한 시장에 대한 판단부터 한번 내려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양호한 증시 흐름이 나와줬는데 일단은 이제 사안 자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개 사항을 이제 시장에서 좀 기다렸죠.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이란이 이제 핵 합의를 사실상 탈퇴한 이후에 추가 전개 사항이 이제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란이 핵을 절대로 보유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 메시지를 남긴 것 정도가 지금 꼽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국제 유가에 대한 이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아니면은 이제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이 국제 유가가 첫날에 급등하기는 했지만은 오늘은 움직임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고, 다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시킨다고 한다면은 이 지역이 글로벌 해상 운송의 30% 정도 원유의 경우에 차지를 하기 때문에 네. 좀 패닉이 올 것이다. 이런 좀 혼재된 전망이 원유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분명히 어떤 좀 영향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그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모르겠고 네네.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 전망도 좀 혼재된 그런 심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 반전에는 이제 성공을 하긴 했지만은 증시가 또 크게 오르지는 못했다 이렇게 네네.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재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란과 미국과의 갈등이 금융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도 마찬가지로 좀 혼재 양상이겠네요. 맞습니다. 딱 지금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나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부울진영, 그러니까 강세론자들도 여전히 남아있고 네. 그리고 좀 비관론자들도 남아있고 이렇게 좀 딱 절반으로 갈리는 그런 양상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오늘 좀 증시의 좀 혼조, 이 세 마감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제 긍정론자들의 이제 이 반응 또는 이제 분석들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월가의 이제 대표적인 불 진영이죠. IB 중에 오펜하이머라는 IB에서는 이란 사태에 따른 증시 반응이 좀 과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월가도 이것의 실제적인 영향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태의 기업 실적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 정작 중요한 이슈로 관심을 이동시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S&P 500 지수의 목표치도 3,500을 제시를 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무역 갈등 완화 등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3,500선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시에 증시가 과거에 괜찮았다라는 통계도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LPL 파이낸셜이라는 기관에서 이 최근 이 1990년 이후에 16차례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졌던 이벤트를 봤을 때 다우지수가 평균적으로 한 2% 정도 하락하기는 했다. 하지만은 석 달에서 6개월 후를 내놓고 봤을 때는 한 88% 정도의 확률로 상승을 했고 그 상승률도 5%와 한 8% 정도 된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CFRA라는 기관에서 내놓은 자료에서도 2차 대전 후에 이 20차례 지정학 리스크 이벤트가 있었는데 다우지수가 최대 5% 정도 하락하기는 했지만은 낙폭 회복에 평균적으로 한 47일 정도 걸렸다. 한 달 반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렇듯이 과거에 봤을 때 좀 단기적인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회복했었다라는 또 통계도 좀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좀 지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과거에 증시가 한참 저평가되어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이런 걱정은 안 할 텐데 워낙 고평가되어 있을 때 이런 반응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사건을 빌미로 조정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큰 원인 되기보다는 그냥 빌미로 조정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계속 있죠. 맞습니다. 딱 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부터는 그것과 관련한 이제 전망을 내놓은 또 분석을 내놓은 기관들의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은 카나코드라는 IB에서는 지금 극단적인 과매수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과도한 낙관론에 의해서 전술적으로 좀 조정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장세였는데 이란 사태가 결국은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IBC에서도 최근에 미국이 주도한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을 봤을 때
그 전쟁 발발 전에 증시 하락세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웰스파고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불구하고 증시의 낙관론이 지금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향후 전망이 과도하게 밝을 때 오히려 증시에 좀 위기 상황이 나타났다. 향후 수개월간 한 10% 이상의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다만 이제 조정이 이뤄지면서 네. 실제로 좀 조정이 나타나면서 비관적인 전망이 다시 한번 득세할 때는 오히려 또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또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의 시장 상황을 좀 우리가 참 되게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게 보통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국가의 증시가 빠지는 이유는 그 국가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 봐, 그러니까 본토에서 어떤 전쟁이 발생할까 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렇잖아요. 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본토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고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일어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이것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면서 그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 증시 하락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건이 얼마나 기업 이익에 훼손이 되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떤 뭐 캐피털 이코노믹스라든지 무디스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도 결국은 이 사태 자체에 대한 영향뿐만이 아니라 네. 그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영향. 그러니까 유가가 오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그 영향을 살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 이익 측면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무역 전쟁이 좀 완화 기미를 보여주면서 이 투자 심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좀 개선 기미를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닝 시즌에서도 과거에는 어떤 관세라든지 무역 전쟁 관련돼서 좀 우려를 내놓을까 걱정을 했다면은 네. 이제는 좀 상황이 풀렸기 때문에 어떤 뭐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코멘트를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불거졌을 때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또 이 비관적으로 좀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어쨌든 금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값에 대해서도 좀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이제 금값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온스당 한 1,580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13년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18년 초 이후에 가장 긴 9거래 연속 상승세를 지금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11거래 연속 상승세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상승 이 랠리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당연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금값이 지금 올라가는 거겠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주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금값이 상승세를 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란 혁명이 예전에 70년도 중반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그리고 이란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한 걸프전이 또 90년대 초에 발발을 했었고, 그 이후에 어떤 9.11 테러라든지 또 부시 정권의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금값이 물론 나중에 또 진정을 하는 기미를 보이기는 했지만은 상승세를 탔고, 실제로 수치로 보더라도 77년과 78년 그리고 79년에 각각 23%, 37%, 126% 급등하는 등 주요 전쟁 이벤트 시에 금값이 어김없이 좀 상승을 해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금가 상승세가 원래도 좀 있었는데 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떨 것 같다고 이야기 나오던가요? 지금 보면은 물론 좀 혼재된 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네.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에서는 금값 상승세가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결국은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면서 금이 오히려 이 투자 해지용으로 더 낫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걸프전과 9.11 테러 이후에 금가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특히 이제 위기 상황 시에 나타나는 화폐 가치 절하가 결국은 금값 상승세를 이끌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온스당 1,600달러 전망을 유지를 했거든요.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고조돼야지 이 금값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점쳤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이 오히려 국채 수익률이 좀 하락을 한다면 네.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자 수익이 떨어지는 자산 대비해서 금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또 다양한 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사람들의 채권을 많이 사기 시작한다면
그때 어느 시점을 딱 지나갔을 때 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고 네. 다만 요즘에 보면은 이제 채권은 사는 사람보다는 좀 파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금값 상승이 나타나는 게 증시의 조정으로 이제 같이 나타나게 될까요? 아니면 금값 상승과 증시의 상승 이게 동반 나타나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금이 안전자산이고 주식이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네네. 둘이 같이 가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지난해만 하더라도 바로 이 동반 랠리가 그러니까요. 나타났었죠. 지난해 이제 증시가 한 30% 정도 올랐는데 금값 역시도 약 한 15% 정도 오르면서 9년 만에 최대 연간 상승폭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유가라든지 국채 가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1984년 이후에 지난해 처음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동반 랠리가 일어났는데요. 결국은 이제 무역협상 진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준의 세 차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호재가 있었던 반면에 여전한 저성장 공포 등의 불안감도 혼재됐기 때문에 위험자산도 오르고 안전자산도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를 보더라도 어떤 이제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그 요인들을 분석을 해본다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유동성에 의해서 증시가 랠리를 펼친다 그런다면은 통화 가치도 또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네네. 또 금값이 상승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르게 생각을 해봤을 때 달러화가 약세를 기록을 했을 때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이익이 좀 증가를 해서 네. 증시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달러화 약세니까 또 금값도 동반 랠리를 그러니까요.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충분히 동반 랠리를 할 가능성을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는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그 역의 상관관계가 뚜렷했다면 네. 유동성 장세를 경험하면서부터 그런 현상, 그 상관관계는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 이게 꼭 우리가 옛날 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네. 본다면 옛날처럼 딱 하나의 자산이 정말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간다 이런 거를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단기적으로 머니무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불안감 속에서 금과 증시가 같이 가는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장이 혼조 양상인데도 불구하고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 구글의 모 회사죠. 알파벳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이유를 볼까요? 네, 피보탈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보유해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650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약 한 20% 업사이드를 본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봤더니 피차이 단일 CEO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주주환원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 전망치를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는 IB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글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에서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이은 점유율 약 한 8%로 3강 체제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글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을 공시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 결과를 내놓았을 때 시장이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겠죠. 요즘 조종장에서 빵 주식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도 그랬죠. 네. 넷플릭스가 한 3% 가깝게 급등을 했고 페이스북과 아마존도 좋았고 또 애플도 시장을 아웃퍼폼했는데 결국은 이제 투자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IT주가 이 증시의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한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최근 추세를 보더라도 빵 주식이 이 시장의 관심에서 좀 멀어졌다는 얘기도 분명히 나오고는 있지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빵 주식의 시총이 거의 이제 4조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시총이 1.3조 달러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을 합쳤을 때도 한 3.9조 달러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인데 2012년에 빵 주식의 시총이 1조 달러였죠. 7년 만에 4배를 기록한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시장 주도주가 반등을 이끈다면은 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증시 조정도 또 단기에 그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1월 6일 월요일 미국 시장이 잠시 후에 마감됩니다. 저희는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6일 월요일 미국 시장이 모두 다 마감됐습니다. 3대 지수가 다행히도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다우존스 산업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장 막판에 약간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되나 싶었지만 결국은 상승 탄력을 높였습니다. 0.24% 68포인트 오르면서 28,703포인트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죠. 나스닥은 장중에 상승 탄력을 계속 높였습니다. 막판 상승 탄력 높여지는 게 더 눈에 띄죠. 0.59% 오르면서 9,071.46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P 500도 0.35% 올랐네요. 3,246.28에 오늘 장을 마쳤고, 자, 마지막으로 금과 원유도 간단하게 한번 보면 금 가격이 0.97% 거의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원유 가격이 어제 선물 시장에서만 하더라도 거의 2%에서 3% 가까이 올랐었는데 상승폭 다 줄이고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0.49% 내리면서 62.74에 지금 현재 선물 시장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시장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분명히 이번 이란 사태에 따라서 영향은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이제 단기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제유가에 대한 영향도 예전 같으면 굉장히 좀 지배적이었을 텐데 그렇죠. 지금은 미국이 이제 원유 생산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중동의 좀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많이 줄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영향은 있을 거지만 단기적일 것이고 또 역사적인 평균 대비해서는 적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증시와 관련해서도 조정이 올 수는 있겠지만은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네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한 요인이 된 것 같고, 다만 이제 확실한 건 또 없잖아요. 지금 네. 사태 자체도 마무리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폭 자체는 좀 둔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계심이 있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기는 좀 또 그것도 애매하다. 네. 이 정도의 지금 시장 상황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업종별 종목별로 저희가 지도를 펴놓고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다소 좀 혼재된 양상이 오늘 좀 나타났는데요. 네. 근데 그 업종별 흐름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금융주가 좀 빨간불이 들어온 모습, 하락권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JP모건이 한 0.3% 정도 하락했고 웨스파고가 한 0.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또 반등을 했습니다. 즉 국채 가격은 좀 내려갔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시중금리 이제 상승에 따른 이제 이 수혜를 은행권이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오히려 금융주가 어떻게 본다면은 좀 작년 말에 좀 랠리를 펼쳤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좀 하락권으로 좀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업종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좀 불안한 장세에서 오히려 좀 헬스케어 업종이 지난해 에너지와 더불어서 좀 덜 오른 감도 있겠고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방어적인 성격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주가 좀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특히 반도체 장비주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램 리서치가 한 2% 정도 하락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2% 이렇게 하락한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해에 AMD가 S&P 500 지수 구성하는 기업들 가운데서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2, 3위가 바로 반도체 장비주 KLA와 램 리서치였습니다. 그만큼 좀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역시 좀 불안 심리가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더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세이지포스, CRM이 오늘 한 4% 넘게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RBC에서 아웃퍼폼에서 탑픽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제시를 했던 가이던스가 보수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목표 주가를 한 30% 정도 업사이드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약세장에서 좀 강세장으로 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세이지포스의 상승폭이 좀 확대된 게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월 6일 월요일 저희가 미국 시장 모두 다 마감 종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